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연한과의 캠핑입니다. 자, 드디어 또 라스베가스로 돌아왔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LA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봤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출연도 하고요, 경제인 협회 또 나가서 강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일도 여러 가지 많이 보고 들어왔습니다. 자, 도로 라스베가스에 오니까 조금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실버 버튼도 옆에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주말이라서 특집 영상, 미리 녹화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르신분들, 예, 시니어분들의 바이타민, 미국에서는 바이타민이라고 하죠. 예, 한국에서는 예전에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예, 비타민은 독일식 발음이고요, 바이타민은 미국식 발음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도 바이타민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보편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오늘은 바이타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바이타민을 별로 안 먹었어요. 예, 어렸을 때는 뭐 바이타민 C 같은 게 좋다고 뭐 그렇게 좀 먹었는데, 사실 미국 오고 나서 제가 처음에 충격받았던 게, 저희 학교에 선생님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바이타민을 한 줌을 드시는 거예요. 한 20알을 드세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드시냐 그랬더니, 요거는 뭐에 좋고 요건 뭐에 좋고 요건 뭐에 좋고 막 설명해 주는데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이었는데 바이타민을 그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미국에 오니까 그때 당시 86년 당시에 뭐 한국에서는 바이타민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데, 미국은 바이타민 전문 샵들이 꽤 많이 있고, 뭐 리콜 스토어나 뭐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부터 해갖고 많은 곳에서 종합 비타민을 갖다 파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바이타민에 대해서 저도 조금씩 관심이 가지게 되는 나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조금 리서치를 한 거를 좀 알아봤는데, 오늘은 또 스페셜리 더 우리의 주 시청자인 연세가 있으신 시니어 분들이 필요한 바이타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타민이 약인가 아닌가? 예, 엄밀히 말하면 약은 아니에요. 예, 인체에 꼭 필요한 건 맞지만 약은 아닙니다. 즉, 바이타민을 먹는다고 몸이 건강해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어떤 병을 치료한다, 이런 것들은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렇지만 바이타민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타민을 많이 복용한다고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바이타민이 부족해서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걸 바이타민을 보충해서 코로나에 안 걸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암 같은 데 걸려서 뭐 좋은 바이타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과대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바이타민을 섭취를 안 해서 몸이 나빠질 수는 있지만 바이타민을 섭취한다고 어떤 특정한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바이타민 종류가 많아요. A, B, C, D, E, F, G 쭉 알파벳 순서로 나왔고, 처음에 발견된 순서로 A, B, C, D, E, F, 그 밑에는 또 넘버가 매겨져 있죠. 바이타민 B1, B2, B3, B4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넘버가 매겨졌습니다. 자, 근데 없는 알파벳 바이타민도 있던데요. 예, 이거는 원래 예전엔 다 있었는데 사실상 인체에 필요한 바이타민은 아니다, 꼭 필요한 바이타민은 아니다, 그래서 없어진 바이타민 넘버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바이타민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수용성 바이타민이라는 게 있고 지용성 바이타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용성은 몸에서 배출이 잘 안 돼요. 몸에 쌓여요. 예, 그리고 수용성 같은 경우는 몸에서 배출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바이타민은 뭐 뭐든지 그렇지만 과유불급이라고 많이 먹어서 좋을 건 없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수용성 바이타민은 몸 안에 쌓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이타민 A 과다 복용을 할 때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타민 D도 이 권장량의 5배 이상 섭취하면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좀 조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우선 수용성 바이타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바이타민 B 종류는 거의 다 수용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이타민 B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오늘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자, 바이타민 B1이 티아민, B2가 리보플라빈, B3가 니아신, 그 다음에 B5가 판토탄산, 그 다음에 B6가 피리독신, 그 다음에 B7이 바이오틴, B9이 엽산, 그 다음에 B12가 코발라민, 그 다음에 바이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넘버로만 아는 게 좀 좋은 게 뭐냐면, 괜히 바이타민 B9, 엽산, 그러면 이건 뭐 되게 위험한 거 같죠? 야, 이름만 들으면. 그 다음에 좀 느낌적으로도 바이타민 B6, 피리독신, 그러니까 뭐 독자가 들어가니까 괜히 좀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바이타민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런 바이타민들이 수용성 바이타민이고, 이제 지용성 바이타민 중에서는 바이타민 A, 레티놀이라고 하지. 여성분들 뭐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레티놀. 네, 바이타민
D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바이타민 D에 칼시페롤, D2, 에르고스테롤, 에르고칼시페롤, 그다음에 D3, 콜레가시페롤, 그다음에 칼시트리올, 칼시페디올 이름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D4는 다이하이드로 에르고 칼시페롤. 와, 이름이 복잡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이타민 E가 있죠. 토코페롤. 토코페롤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이타민 K. 네. K에서도 K1, K2, K3, K4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보편적인 바이타민은 권장량의 300배 이상을 복용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엔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바이타민 C를 하루에 1000ml, 심지어 10,000ml까지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이 복용해도 몸에서 필요한 거 이상으로는 다 배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괜찮지만 절대 조심해야 될 거 두 가지가, 과다 복용을 하면 아주 위험한 게 바이타민 A, 과다 복용 시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바이타민 D도 과다 복용 시에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선 시니어 분들이 주로 필요한 바이타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무기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바이타민 D를 섭취해야 됩니다. 예, 한국 분들은 이 한국에서는 이제 서울 같은데 좀 맑은 하늘을 보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특히 요즘에 뉴욕 같은데 이제 막 산불 때문에 대기 오염이 좀 나빠지면 좀 맑은 하늘 보기가 힘들죠. 자, 그리고 또 요즘 현대인들은 집 안이나 오피스 안에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바이타민 D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자, 바이타민 D는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따로 챙겨 드시지 않아도 돼요. 예, 바이타민 D는 특이하게도 햇빛을 쬐면 몸 안에서 생성되는 바이타민입니다. 자, 바이타민 D의 목적은 뭐냐면 칼슘 흡수를 아주 촉진해 갖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자, 바이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칼슘 흡수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칼슘도 같이 복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칼슘이 많은 게 뭐가 있죠? 뭐 우유도 있고 멸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골국물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섭취할 때 같이 바이타민 D를 섭취해야지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근육 지원도 지원한다고 하고 면역 체계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일 좋은 방법은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면 천연적으로 햇빛을 쬐면 생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식품에서도 소량 생산이 되지만 따로 햇빛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분들은 바이타민 D 보충제를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바이타민 B 중에서 B12, B12번입니다. 자, 이게 시니어분들한테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혈액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신경 기능을 유지시키고 뇌 기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연세가 드시면 이제 치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 기능 같은 게 약해져서 몸이 쓰러지거나 낙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성 식품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고기나 생선, 가금류, 우유, 유제품 이런 데 바이타민 B가 많이 있고, 만약에 본인이 좀 채식주의자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이타민 12 보충제를 따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제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신 분들이 있지만 이게 뭐 사람마다 체질은 다 다르지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사실상 단백질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기류를 드시는 게 사실상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기름기가 많은 걸 드시면 뇌동맥 같은 거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 또 장수 국가인 일본 같은 데서는 생선회 같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선 같은 고기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단백질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다 플러스 바이타민 B12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기류를 드시는 게 좋고, 혹시 채소류, 나는 뭐 베지터리안이다, 나는 채식주의자다, 그런 분들은 바이타민 12를 따로 보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칼슘, 이건 바이타민 아니지만 칼슘은 당연히 우리 시니어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뼈하고 치아의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이 갱년기가 오면 많이 생기는 병이죠. 골다공증. 그래서 쓰러지면 또 뼈도 잘 부러집니다. 그리고 뼈도 잘 안 붙죠. 자, 그래서 칼슘은 특별히 더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이가 튼튼해야지 음식물을 잘 드실 수 있고, 또 그래야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뼈가 튼튼해야지 어디 균형을 잃고 쓰러져도 다치지를 않습니다. 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유하고 유제품, 그다음에 어류 중에서 연어나 청어, 그리고 녹색 잎을 가진 채소들, 시금치, 그다음에 콜라드 그린 뭐 이런 같은 거, 견과류, 이런 것들이 칼슘에 아주 좋은
이제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필요한 경우에는 칼슘 보충제를 또 따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구나 드시는 거, 바이타민 C입니다. 바이타민 C는 면역 체계를 많이 강화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바이타민 C 많이 드시는 게 좋고, 독감 시즌에도 바이타민 C를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항산화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 과일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 딸기, 키위, 레몬, 그리고 채소 중에서도 브로콜리, 피망, 파슬리 이런 데서 바이타민 C가 많이 있습니다. 자, 신선한 채소하고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바이타민 C가 모자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바이타민 C를 갖다가 요즘에 많이 드시는 메가도스라는 요법이 있는데, 이걸 많이 드신다 하더라도 이 바이타민 C는 몸 바깥으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이 메가도스를 한번 고려해 보신 분들은 하루에 나눠서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루에만 5번, 6번 나눠 드시는 게 좋고, 1000ml, 2000ml 조금씩 늘려 드시면서 몸이 설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드시는 게 메가도스 요법에서 바이타민 C 드실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바이타민 C를 좀 많이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조금 몸이 좀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좀 기운이 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바이타민 C의 역할 중에 하나가 좀 느낌을 좀 리프레시하게 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바이타민 C가 모자르면 문제가 있지만, 바이타민 C를 많이 섭취한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이타민 C를 많이 섭취했다고 코로나나 독감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바이타민 C가 모자르니까 코로나 혹은 독감에 걸리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타민 C를 섭취하시라는 얘기지, 바이타민 C가 이들의 병을 안 걸리게 하는 예방약은 아니라는 거, 이 점만 잘 구분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시니어 분들이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메가3예요. 요즘에 오메가 얘기 많이 나오죠. 지방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제 오메가3, 심혈관 개선을 합니다. 자, 나이 들어서 이제 뇌졸중, 스트로크라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자, 그리고 염증도 많이 감소시킵니다. 여러분이 염증이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뼈 마디마디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염이 생깁니다. 관절염증이에요. 관절염. 그다음에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 이런 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는 신선한 물고기에 많이 있습니다. 연어, 참치, 청어, 이런 것들 아주 좋습니다. 마른 열매류, 그러니까 호두나 아몬드 같은 데서도 아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할 경우에는 이것은 좀 이제 내 체질을 한번 확인해보고 본인의 주치의와 함께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 모든 바이타민이 그렇게 위험한 바이타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서든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웬만한 바이타민은 권장량의 300배를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근데 꼭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바이타민 A, 너무 많이 드시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바이타민 D,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A하고 D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많이 드신다고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0배를 먹으려면 바이타민으로 배부를 만큼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타민 많이 드시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 내가 지금 바이타민 A가 충분한지 모자른지, 혹은 D가 충분한지 아니면 모자른지, C가 충분한지 모자른지, 이런 것들은 건강 검진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바이타민을 드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물을 드시는 게 있으면,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면 그 약과 상충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게 좋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오늘 이런 바이타민이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바이타민 D, 햇빛을 많이 쬐는 거, 그다음에 B12, 그다음에 칼슘, 바이타민 C, 그다음에 오메가3,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니어 분들이 많이 섭취해야 되는 바이타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사 혹은 건강 전문가 혹은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복용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바이타민 C는 먹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메가3도 먹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이타민 B12, 바이타민 B, 바이타민, 칼슘 이건 따로 먹지 않는데, 제가 우유를 꽤 좋아해요. 그래서 우유에서 꽤 많은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칼슘도 우유에 많이 있고요. 바이타민 D도 예, 우유에 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좀 시커멓잖아요. 예, 햇빛 보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타민 D가 모자른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한국 가서도 뭐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히 바이타민이 어떤 특정 부분이 모자른다 이런 건 없었고, 바이타민 C 메가도스를 한번 좀 도전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조금 확실히 느낌이 생기가 도는 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바이타민 C를 하루에 뭐 5,000ml씩 먹어가면서 이렇게 메가도스를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바이타민을 갖다가 그냥 적당량만 매일매일 좀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르신, 시니어 분들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뼈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또 뼈 안에 칼슘 같은 거나 다른 바이타민 D 같은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면 뼈가 부러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생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른분들이 겨울에 뭐 미국도 물론 미서부는 눈이 안 오는 곳이 많이 있지만 미국도 워낙 넓은 땅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오는 곳에 그럴 때 어르신분들 나갈 때 진짜 조심하셔야죠. 빙판길에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예전에는 낙상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친할머니도 낙상 이후로 몇 달을 이렇게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낙상을 해갖고 이제 못 일어나서 계속 누워 계시면 이제 욕창도 생기고, 그 다음에 신체 근육량도 줄어들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결국은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타민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또 균형에 좋은 운동 몇 가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 유연성이 떨어져요. 이 팔 같은 게 잘 안 올라가죠. 예, 그리고 오십견이 생깁니다. 저도 오십견 2번 왔어요. 예, 벌써 2번 왔는데 이렇게 위에 뭐 물건을 올리는 일을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재밌는 게 비행기 승무원들은 오십견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맨날 위로 이렇게 물건을 올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유연성, 그다음에 균형을 갖다 잘 잡는 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우선 스트레칭, 좋죠. 연세가 드시고 막 강렬한 운동하면 다치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천천히 스트레칭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요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극권이라고 하죠. 중국 사람들의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타이치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중국 타운 같은 데 가면 이 공원에 가서 세 장의 새를 데리고 와서 이 새를 걸어놓고 새가 내는 새 소리를 들으면서 타이치를 합니다. 천천히 하죠. 그래서 휘파람을 붑니다. 그게 또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타이치도 꽤 그 시니어 분들한테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은 다 유연성을 늘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균형 발달에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심폐 기능이 좀 좋아져야 돼요.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운동을 안 하니까 심폐 기능이 좀 나빠질 수가 있는데,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시고요. 빨리 뛰고 이런 운동을 하지 마시고 걷기, 산보 간다고 하죠. 산보는 좀 일본식 표현이긴 하지만 산책 간다고 하죠. 걷기를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자전거도 무리하지 않게, 그다음에 괜히 길에서 자전거 타면 자동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어디 싣고 가셔서 주변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곳에 그런 데서 자전거 타는 것도 좋고요. 수영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이 은근슬쩍 이 심폐기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압력이 생기죠. 여기에 압력이 생기면 숨을 쉴 때 물속에 있다는 것만 갖고도 이 심폐기능이 더 활발하게 증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체력이 향상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심폐기능입니다. 숨을 많이 못 쉬잖아요. 그럼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칭, 요가, 태극권 이런 거 할 때도 심폐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더 오래 천천히 할 수가 있는데, 심폐기능이 나쁘면 이걸 못하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연세가 있는데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그래서 조기 축구에 가서 갑자기 막 축구를 하고 이런 게 사실상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거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근력 운동도 하시는 게 좋은데, 자, 근력 운동을 팔을 뭐 이렇게 만들자는 게 아니라 자꾸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근육량이 빠집니다. 자, 근육량이 빠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갑자기 낙상을 할 때 여러분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근육량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근육량이 빠지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신진대사가 활발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먹는 걸 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죠. 뭐 혈관 쪽으로 지방이 쌓이고 그다음에 배로 지방이 쌓이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 성인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여러분이 식사도 잘하고요. 그 식사로 들어온 에너지가 또 근육을 향상시키고 근육이 사용되는데 같이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근육량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육관에 가셔서 무리한 운동 하지 마시고요. 예, 어느 정도 이 팔 운동, 다리 운동, 특히 허벅지 근육이 빠진다. 그러면 스쿼트 같은 운동 많이 하셔서 허벅지 근육이 탄탄하신 분들, 원래 허벅지 둘레 사이즈만큼 건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 그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밸런스를 잘 잡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밸런스 잘 잡는 거는 운동이라기보다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떤 특정한 운동을 해서 몸의 근육을 갖다 향상시키고 혹은 뭐 심폐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많이 하시면 예, 쓰러지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자선을 그어놓고 일자선을 걷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일부러 안 그어놔도 돼요. 여러분이 뭐 산책 다니실 때 어떤 블럭에 줄이 일자선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외줄 밟기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일자선 밟아가면서 걷는 운동, 예, 이런 같은 거 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한 다리 쓰고 이렇게 하고 다리 하나 쓰고 이렇게 균형 오래 잡는 연습. 예, 그거 뭐 음주운전 할 때 걸리는 거죠. 예, 그리고 눈 감고 이렇게 서 있으면 비틀비틀 거려요. 예. 근데 눈 감고 오래 서 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훈련입니다. 예, 운동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좀 낙상 같은 거를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확실히 허벅지가 예전보다 많이 가늘어졌어요. 바지를 입어보면 알아요. 젊었을 때 입어봤던 바지가 저는 다 배기 바지 스타일이에요. 예, 허벅지가 되게 굵었어요. 근데 허벅지가 굵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저는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운동 중에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걷는 걸 많이 걸으시잖아요. 예, 그럼 종아리가 탄탄해집니다. 근데 자전거를 많이 타시잖아요. 예, 그러면 허벅지가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운동실 안에 있는 거 있죠. 예, 거기서도 자전거 타는 게 있고 또 트레드밀이 있죠. 예, 걷는 운동이 있는데 걷는 걸 많이 하시면 허벅지보다는 종아리, 그다음에 자전거 타는 거 하시면 허벅지가 더 많이 굵어지고 인간 신체의 근육 중에 3분의 1은 다 허벅지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허벅지가 가늘어지는 순간부터 신진대사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예, 먹는 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먹는 건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먹는데 그 영양분을 쓸 만한 허벅지 근육이 없는 것이죠. 자, 자동차 엔진이 크면 클수록 기름을 더 많이 먹습니다. 그 대신 힘이 좋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허벅지의 굵기는 자동차의 엔진이에요. 자, 근데 이 허벅지가 가늘어지면 들어오는 거 음식물은 많은데 허벅지가 가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예, 음식물이 영양분이 남아 돌죠. 예, 그게 엉뚱하게 지방으로 쌓이고 혈관 속에 또 예, 콜레스테롤로 쌓이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다 성인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근육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저도 슬슬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젊었을 때 좀 운동 좀 했던 것 때문에 지금 더 그걸 보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봐도 제가 좀 허벅지 근육은 제일 좋고 요즘에 마켓에 나가서 맨날 일하니까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졌어요. 예, 꽤 단단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애들도 놀래요. 아, 아빠 뭐 이만큼 종아리가 이렇게 된 걸 보고 좀 놀랄 정도인데 확실히 좀 움직이는 게 그만큼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몸을 움직이는 건 사실 운동이고 돈을 벌자고 하는 건 노동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노동을 운동처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건강한 또 주말 맞으시고요. 예, 이런 바이타민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 바이타민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 잘 고려하시고요. 바이타민 대신 부족하면 다른 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보충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균형을 잡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제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